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지난 2편의 영상을 통해 우리는 폐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폐가 약해지면 숨이 차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도 불안정해지고, 수면도 망가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5번째 편에서는 폐의 건강이 우리의 근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피곤해지는 경험. 혹은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경험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하세요. 혹은 근력이 빠진 거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78세 이종필 할아버지가 깨달은 것처럼 그 피로감과 약해진 기력의 원인이 근력 손실만은 아닐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지난 2년간 자꾸만 피곤함을 느껴왔대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질환이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깨달은 것은 자신의 몸이 산소 부족으로 인한 피로를 겪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폐 기능이 저하되면서 우리 몸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근육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던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폐의 건강이 우리의 근력과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산소 부족이 왜 우리를 이렇게 쉽게 피곤하게 만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저는 2년 전부터 정말 이상한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피로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이상한 건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자꾸만 피곤하다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피곤했고, 하루를 보내다 보면 오후쯤이면 거의 축 처져 있었거든요. 손자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할아버지는 지쳐서 못 놀아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더 심한 건 활동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예전엔 마당에서 조금 정원 일을 하거나 목재를 다루거나 뭔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서 있는 것도 피곤하고 걷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라고 말했고, 그래서 저는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 검사, 심장 검사, 혈압 측정,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자세히 살펴봐 주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은 할아버지, 특별한 질환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혈액 검사도 정상이고, 심장도 정상이고, 혈압도 괜찮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그럼 이 피로는 뭔데요? 이렇게 자꾸만 지쳐 있는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피로일 수 있습니다. 혹은 약간의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우울증?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말이에요. 분명히 뭔가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의료검사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다른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이번엔 일반의가 아닌 호흡기 전문의였어요. 왜냐하면 최근 몇 주간 가끔 숨이 조금 찬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건 심각하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호흡기 검사를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호흡기 전문의 선생님이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요즘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저는 최근에 자꾸만 피곤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증상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피로, 활동량 감소, 숨이 가끔 찬 느낌,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들으시더니 일단 폐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근데 왜 폐 검사를요? 저는 폐 때문에 온 게 아닌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할아버지, 피로감의 원인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산소 부족일 수 있어요. 폐 기능이 좋지 않으면 우리 몸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 때문에 자꾸만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 피로감이 혹시 산소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폐 기능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폐 기능이 40% 이상 떨어져 있다는 거였어요. 40%요? 그렇게 떨어져 있다고요? 라고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네, 할아버지의 폐 기능이 또래 남성들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될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할아버지, 폐 기능이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 우리 몸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산소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필요해요. 근육도 마찬가지고요. 산소가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그 때문에 쉽게 피곤해지는 거죠. 그제야 정말 이해가 되었어요. 제 피로감과 약해진 근력이 실은 근육 문제가 아니라 산소 부족 때문이었다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할아버지, 우리 근육이 움직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근육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는 산소를 태워서 만듭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에너지 공장이 산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 이 에너지 공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저는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 근육이 에너지 부족으로 쉽게 피곤해지고 같은 일을 해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요. 그 결과 할아버지처럼 이유 없는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활동량도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폐 기능도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네요. 의사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건 정말 간단했어요. 호흡 운동과 가벼운 활동이었어요. 할아버지, 폐 기능을 높이면 우리 몸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고 피로감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호흡 운동으로 호흡을 깊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가벼운 활동으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이 간단해서 좋았어요. 특별한 약도 없고 비싼 치료도 없고 그냥 호흡과 움직임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호흡 운동을 했어요. 코로 4초 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는 복식 호흡을 5분 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집 주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처음엔 5분, 10분 정도 걸었어요. 호흡 운동과 가벼운 걷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피로감이 조금 줄어든 거였어요.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몸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내도 알아챈 것 같았어요. 당신 요즘 좀 나아 보여라고 말해줬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아직 미미한 변화였어요. 저는 계속 호흡 운동과 걷기를 반복했어요. 2주일이 지났을 때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어요. 제 활동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엔 10분만 걸었는데 이제는 2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걸은 후에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예전엔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지쳤는데 이제는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손자가 놀아달라고 했을 때 저는 좋아, 할아버지가 놀아줄게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엔 이런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1개월이 지났을 때
제 몸에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근력이었어요. 예전엔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무거운 것들도 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내가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힘이 생겼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마당에 나가서 정원 일을 조금 해보기로 했어요. 예전엔 서 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났어도 괜찮았거든요. 물론 아직은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활동할 수 있었어요. 2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제 피로감이 거의 없어진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피곤하지 않았고 하루를 보내다 보면 여전히 저녁이 되면 조금 피곤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피로였어요. 이전에 이유 없는 피로가 아니었거든요. 손자들과 놀 때도 정말 즐겁게 놀 수 있게 되었어요. 손자들이 뛰어다니고 놀 때 저도 어느 정도는 함께 활동할 수 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 상태였어요. 예전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정도인가 보다라고 체념했는데 이제는 내 몸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감이 생겼거든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다시 호흡기 전문의를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권해주셨거든요. 제 폐 기능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말이에요. 폐 기능 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결과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폐 기능이 약 25% 정도 개선되었다는 거였어요. 3개월 만에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좋은 결과입니다. 이 추세라면 6개월 뒤에는 더 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할아버지, 이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근육이 더 많은 산소를 받으면서 더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느꼈던 피로감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늘어나는 게 그 증거죠. 지금 저는 매일 아침 호흡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이 호흡 운동이 제 몸을 이렇게나 변화시켜 주었다는 게 신기해요. 그리고 걷기도 계속하고 있어요. 처음엔 10분 정도 걸었는데 이제는 30에서 4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내도 함께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제 매일 저녁에 함께 산책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제 근력도 정말 많이 회복되었어요. 목재로 뭔가 만드는 것도 다시 시작했고 정원에서 일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전처럼 많이는 못하지만 이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비하면 천지 차이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 때문이고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아직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피로감과 약해진 근력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늘 산소 부족이라는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폐의 건강이 우리의 근력, 에너지, 피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직접 경험했거든요. 세 번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없이 호흡과 움직임만으로 이렇게나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었거든요. 네 번째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의심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실천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자꾸만 피곤하신가요? 혹은 근력이 약해진 것 같다고 느끼신가요? 혹은 이유 없이 활동량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혹은 근력 손실만 때문도 아닐 수 있어요. 산소 부족이 그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처럼 호흡 운동과 가벼운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깊게 호흡하고 낮에 조금씩 움직여보세요.
3개월 뒤에 여러분은 정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거든요. 이 변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78세 이종필 할아버지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셨나요? 2년간 겪었던 이유 없는 피로가 사실은 산소 부족 때문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문제를 호흡 운동과 가벼운 활동만으로 해결했다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피로와 근력 감소가 반드시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는 늘 우리 몸에 산소 부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은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없이 말이에요. 지난 5편의 영상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폐의 건강이 우리의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폐가 약해지면 숨이 차고, 심장이 힘들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수면이 망가지고, 근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더 좋은 소식은 폐의 건강을 되찾으면 모든 게 함께 좋아진다는 거예요. 깊은 호흡으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깊게 호흡하고 낮에 조금씩 움직여보세요. 이 2가지만 지속하면 3개월 뒤에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피로는 신호입니다. 근력 감소도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깊은 호흡으로 대답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피로를 겪고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폐를 살리니 전신이 달라진 마지막 이야기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5편을 통해 배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깊은 숨 계속 쉬면서 활기찬 삶을 보내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